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구상 최악의 나라로 평가받는 아프가니스탄. 2021년 새 정권이 바뀌자마자 모든 외국인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즉시 이 땅을 떠나주시오. 세계와 등을 저버린 아프간 정부.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과 공포로 뒤덮인 상황. 그런데 이들조차 단 한 사람에게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인 황동훈 박사. 현지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눈물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박사님, 제발 당신만은 우리 곁에 남아주세요. 당신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와 등을 저버린 아프간 정부는 왜 유독 그에게만 이런 부탁을 한 걸까요? 그리고 지금 세계가 등을 돌린 이 땅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밀러입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20년간 근무한 식량 위기 대응 전문가죠.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분쟁 지역과 재해, 지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 평생 업무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목격해왔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 전쟁으로 파괴된 농업 기반, 정치적 불안정으로 무너진 유통 시스템. 하지만 제가 2021년 가을에 방문한 아프가니스탄은 그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카불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압도적인 막막함과 절망감. 텅 빈 거리, 굳게 닫힌 상점들, 그리고 사람들의 절망적인 표정.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땅이었죠. 제가 그곳을 방문한 이유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요청으로 긴급 식량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제기구들이 대부분 철수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만큼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모든 상상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참혹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첫날 둘러본 카불 외곽 농촌 지역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때 푸르렀을 밭들은 모래와 돌만 남은 완전한 불모지가 되어 있었어요. 관계시설은 폭격과 방치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농기구는 녹슬어서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농민들의 눈에서 희망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현지 유엔 담당자로부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혼자서, 완전히 혼자서 말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 온 농업 박사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외국인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철수한 이후에도 현지에 남아서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위험한 곳에서 혼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현실을 전혀 모르는 위험한 이상주의자일까? 이런 위험하고 절망적인 곳에 혼자 남아있는 외국인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전문가로서 제가 봤을 때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국제 지원과 수십억 달러의 투자, 그리고 정치적 안정이 최소 10년간 지속되어야만 농업 복구가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혼자서 뭘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정말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생각 같았어요. 현지 유엔 담당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 한국인 박사는 정확히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배경과 경력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할 상황은 아닌가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고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황동훈 박사님 말씀이시군요.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현지 정부에서도 극진히 모시고 있고 주민들도 모두 존경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계시거든요.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하다는 건 보통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뜻인 경우가 많거든요. 외국인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하고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담당자의 표정과 목소리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포기한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배경과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뭔가 의미 있고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 한국인 박사가 정말 이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현실을 전혀 모르는 위험한 이상주의자에 불과한지, 직접 만나보지 않고는 절대 판단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그가 있다는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카불 시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 사막 지역이었죠. 길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들이 생생히 남아 있었고 황량하고 메마른 풍경이 끝없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암울한 광경이었어요. 농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것은 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황동훈 박사라는 사람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현장의 참혹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농장 주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젖을 물리지 못한 채 아기를 안고 절망적으로 울고 있었죠. 한 골목에서 만난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른 몸에 눈만 커다랗게 빛나는 그 아이는 저에게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빵 한 조각이라도 달라는 간절한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이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는 순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 곳곳에는 도움을 청하는 수많은 손들이 무력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제구호물자는 이미 몇 달 전에 완전히 떨어졌고 새로운 지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곳은 그냥 완전히 버려진 나라, 신도 포기한 땅처럼 느껴졌어요. 국제사회도 구호단체도 모든 외국 정부도 완전히 손을 뗀 곳. 정치적 불안정, 극심한 치안 문제, 경제 붕괴가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누가 이런 곳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절망 그 자체였어요. 마을을 더 자세히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파괴된 우물, 말라붙은 논밭, 무너진 집들, 굶주린 사람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조차 전혀 모르겠는 막막한 상황이었죠. 이런 곳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이고 참혹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홀로 삽을 들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동훈 박사였죠. 키가 크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표정에는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이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직접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동훈 박사님이시죠? 저는 미국 농무부에서 온 로버트 밀러라고 합니다. 현지 상황을 파악하러 왔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황 박사는 흙투성이 손을 깨끗이 닦으며 정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니 정말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겠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모든 외국인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떠난 이곳에서 혼자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정말 이런 절망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황 박사는 잠시 삽질을 멈추고 저를 진지하고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이 땅도 사람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그렇죠. 누군가는 반드시 남아서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해요.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의문과 걱정도 들었죠.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주변을 다시 둘러보니 정말 절망적이고 암울했습니다. 메마른 땅, 타버린 작물의 잔해, 굶주린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전혀 모르겠는 막막한 상황이었죠.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전문가로서 현실적이고 냉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곳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있어요. 정치적 안정, 대규모 투자, 체계적인 국제 지원이 최소 10년은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개인의 선의와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큰 변화도 결국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 하나를 심는 것부터 말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 박사는 마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차분하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장으로 나가고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실험하고 완전히 혼자서 말입니다. 현지 농민들의 반응도 처음에는 완전히 냉담하고 무관심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이 와서 이상한 실험이나 하다가 곧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정말 수없이 반복됐으니까요.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이 실망하고 배신당했어요. 한 농민이 저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다들 큰 소리치며 희망적인 약속을 하더니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세 떠나버리죠. 저 한국인도 결국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속았고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황 박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떠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비가 와도 모래바람이 불어도 위험한 상황이 와도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진짜 고향인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저는 며칠 동안 그를 면밀히 관찰하고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와 헛된 희망일까? 전문가적 호기심과 인간적 관심이 동시에 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의도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며칠 후 황동훈 박사가 저에게 작은 검은색 봉지를 조심스럽게 보여줬습니다. 봉지 안에는 까만색 콩들이 들어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콩 같았지만 황 박사의 표정과 눈빛은 뭔가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콩입니다. 10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것으로 이곳에서도 자라게 만들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 같은 땅에서 콩이 자란다고? 게다가 특별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도 궁금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콩과 뭐가 다른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황 박사가 정말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콩은 극한의 혹독한 기후와 극도로 척박한 토양을 버틸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한 혁신적 품종이라고 했어요. 일반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40% 이상 높고 극심한 가뭄에도 견딜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바로 이 지역의 극한 기후에 완벽하게 맞게 개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하 25도의 혹독한 추위와 영상 55도의 살인적인 더위를 모두 견딜 수 있고 연간 강수량이 150m 이하인 극한 사막 기후에도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농업 전문가로서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모든 극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작물을 개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보통은 한두 가지 조건에만 특화된 품종을 개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종합적이고 완벽한 내성을 가진 품종이라니. 정말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연구 성과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품종의 개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였습니다. 황 박사는 15년 넘게 이 품종을 개발해왔다고 했어요. 한국의 첨단 연구소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각지의 극한 환경에서 수없이 실험을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아프리카, 중동, 남미의 사막 지역에서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완성한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황 박사는 계속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일반 콩보다 성장 속도가 50% 빠르고 수확량도 3배 이상 많으며 보관 기간도 5배 이상 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 사람들의 심각한 영양 부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필수 영양 성분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장 놀랍고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현지 정부로부터 99년간 37,200헥타르의 광대한 땅을 무상 임대받아 대규모 실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37,200헥타르라니. 서울 전체 면적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잖아요. 그런 대규모 땅을 99년이라는 초장기간 무상으로 임대받았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아프간 정부가 외국인 개인에게 이런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신뢰를 보인다는 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정말 궁금해서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정부를 설득하고 납득시키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셨기에 이런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받으신 겁니까? 정치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장기 계약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네요. 황 박사는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이 땅에서 굶주리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곳 농민들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이 땅에서 한 명의 한국인 과학자가 이런 원대하고 숭고한 꿈을 품고 있다니. 게다가 현지 정부와 주민들까지 그를 완전히 믿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경이로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과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고 혁신적인 품종이라고 해도 이론과 현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실험실에서 성공한 것과 실제 대규모 농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황 박사는 제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더니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실험 농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 결과를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확실하고 설득력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5년간 이룬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동시에 실망할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허황되고 과장된 약속들을 봐왔거든요. 농장까지 가는 길은 정말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흙길을 2시간 넘게 달려야 했고 중간중간 무장한 경비원들의 까다로운 검문소도 여러 번 통과해야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황 박사는 모든 곳에서 마치 귀빈이나 영웅처럼 극진한 환영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검문소 군인들도 그를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정말 반갑고 존경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떤 경비원은 황 박사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여 최고의 존경 인사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람이 현지에서 얼마나 신뢰받고 존경받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실험 농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말을 잃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싱그럽고 건강한 초록색 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아름답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제 24년간의 전문가적 경험으로도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광경이었어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 작물이 이렇게 건강하고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농장의 규모도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험 농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하고 거대한 대규모 농장이었어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구획이 나뉘어 있고 각 구역마다 서로 다른 혁신적인 실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황 박사가 농장을 안내하며 정말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토양 개량부터 시작해서 첨단 관계 시설 구축, 혁신적 품종 개발, 최적화된 재배 기술 개발까지.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실행해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선량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 전문가이자 과학자구나. 그리고 그 모든 전문성과 기술과 열정을 이 절망적인 땅에 온전히 쏟아붓고 있구나.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황 박사의 근본적인 철학과 가치관이었습니다. 일방적인 기술 전수가 아니라 현지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진정한 상호학습과 동반 성장의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지 농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극도로 냉담하고 의심에 찬 것이었습니다. 농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마을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을 보니 그들의 마음을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외국인이 와서 허황되고 불가능한 약속이나 하고 있다는 식의 냉소적이고 체념적인 시선이었죠. 한 나이든 농민이 저에게 다가와서 씁쓸하고 절망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콩이 자라긴 뭘 자라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못 자라는데. 신이 버린 땅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다 헛된 희망일 뿐이에요. 그의 냉소적이고 절망적인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희망적이고 거창한 약속을 했다가 모두 실패하고 떠났거든요. 국제기구, 정부기관, 민간단체, 개인 전문가들까지. 모두 처음에만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세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또 다른 농민이 깊은 한숨을 쉬며 쓰고 절망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일주일만 지나면 떠날 겁니다. 외국인들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만 열심히 하다가 현실에 냉혹하고 잔인한 벽에 부딪히면 금세 포기하죠.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속았고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아요. 이런 반응들을 계속 보면서 저는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배신과 실망과 상처를 당했는지 절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희망을 주고는 배신하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시도나 변화 자체를 완전히 믿지 않는 거였어요. 일종의 심리적 방어기제이자 생존 전략인 셈이죠.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이런 일이 끝없이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간절히 기대했어요. 하지만 매번 똑같은 실망과 배신만 했죠. 이제는 기대하는 것조차 무섭고 두려워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실망할까봐. 신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배신에 대한 쓰라린 기억만 가득했어요.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보다는 의심과 냉소, 그리고 깊은 체념이 훨씬 앞섰죠. 이런 적대적이고 불신에 찬 상황에서는 황 박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지역 당국자들조차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지역 관리는 저에게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또 다른 쓸데없는 실험이 될 거예요. 결국 실패할 게 뻔해요. 지금까지 성공한 외국인 프로젝트가 단 하나라도 있었나요? 모두 똑같은 패턴이에요. 처음에만 요란하게 떠들다가 금세 사라져버리죠. 그런 냉담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마을 곳곳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현지 사람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고 뿌리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와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성공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았어요. 몇몇 젊은 농민들은 아예 대놓고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 쇼 시작이네. 얼마나 오래 갈까?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내 돈 걸고 베팅해도 돼. 일주일 안에 포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웃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황 박사는 이런 모든 반응들과 냉대와 조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계속했죠. 마치 이런 반응들을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각오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느 날 저는 정말 궁금해서 그에게 직접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는데도 계속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냉대와 조롱과 무시를 받으면서도 왜 계속 버티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지 않으세요? 황 박사는 잠시 깊이 생각하더니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중입니다. 실험은 실패해도 괜찮지만 생명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이 걸린 일이거든요. 그 무게와 책임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는 그저 고요하게, 그러나 정말 깊고 무겁게 제 마음과 영혼에 울렸습니다. 실험과 생명. 이 두 단어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를 그제서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황 박사에게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나 기술 개발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하고 숭고한 사명이었던 거죠. 며칠 더 지켜보니 그의 진정성과 헌신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쉬는 날 없이 농장에서만 보내는 모습.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꼼꼼히 기록하는 모습. 현지 농민들과 소통하려고 현지어를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까지. 그는 단순히 기술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 농민들과 진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일방적인 기술 전수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 성장과 상호 학습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와 냉소적인 반응은 계속됐습니다.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변화가 빨리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농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고 당국자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성급한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답답하고 지루한 상황이었죠. 저 역시 전문가로서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성과와 명확한 결과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언제쯤 눈에 띄는 변화가 나올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혹시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계획인 건 아닐까? 이런 의심과 걱정의 생각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을 때 황 박사가 저에게 차분하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농업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과 신뢰가 변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가장 오래 걸리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성과만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은 충분한 시간과 끝없는 인내가 필요한 법이었어요. 특히 이렇게 깊은 불신과 절망이 쌓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황 박사는 매일 변함없이 꾸준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든 의심을 받든 조롱을 당하든 전혀 상관없이 마치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이 마음 깊이 서 있는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농장을 방문한 지 정확히 45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메마른 실험구역에서 작은 초록빛 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처음 그 작은 싹을 발견한 농민은 아흐마드라는 52세 남성이었어요. 세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가장 어린 딸이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조심스럽게 손으로 그 작은 싹을 만져보더군요. 정말 잘하는구나 하면서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간절한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흐마드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에게 급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정말로 잘하고 있어. 한국 박사님 말이 맞았어. 우리 딸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믿을 수 없다며 펑펑 울었다고 하더군요.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인 박사의 기적의 콩이 정말로 자라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마을 전체, 그리고 인근 마을까지 순식간에 퍼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둘 농장으로 구경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 시간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며칠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싹이 자라서 작은 잎이 되고 그 잎들이 점점 더 무성하고 건강하게 자라갔어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런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광경을 보는 것은 정말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 성장 과정을 경이롭게 지켜봤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푸른색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 작은 잎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떤 7살 아이는 처음 보는 초록색이 신기한지 하루 종일 농장에서 놀았습니다. 어머니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기쁨과 희망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정말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콩 수확이 이뤄진 거예요. 양은 많지 않았지만 분명히 건강하고 실한 콩들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황 박사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수확 현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80세 노인부터 갓난아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황 박사가 첫 번째 콩을 따는 순간 모든 사람이 하늘이 떠나갈 듯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85세 할머니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콩으로 죽을 끓였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 죽을 먹었습니다. 콩죽을 처음 한 숟가락 먹은 7살 파티마라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더 주세요.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아이의 밝고 건강한 웃음이었거든요. 파티마의 어머니는 황 박사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우리의 진짜 은인이에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더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젖이 나오지 않아. 아기를 먹이지 못했던 산모들이 콩을 꾸준히 먹고 나서 젖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산모는 4개월 동안 젖이 나오지 않아 아기가 계속 울었는데 콩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젖이 풍성하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일이었지만 현지 사람들에게는 진짜 기적과 같았어요. 마을 전체에 희망과 기쁨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밝고 행복한 표정, 아이들의 맑고 즐거운 웃음소리, 희망을 완전히 잃었던 사람들의 눈에 다시 생기와 활력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로 되는구나. 이제서야 농민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점차 믿음과 기대의 눈빛으로 바뀌어 갔어요. 황 박사를 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시선이었어요. 그러자 변화의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던 것이
점점 더 많은 농민들이 황 박사에게 다가와 간절히 도움을 청했어요. 저희도 가르쳐 주세요. 저희도 이런 기적의 콩을 기를 수 있을까요? 우리 밭에도 심을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도 살릴 수 있나요? 황 박사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건 함께 짓는 농사예요.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모두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해야 해요. 그는 기술을 일방적으로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며 함께 배워가는 진정한 동반 성장의 과정을 만들었어요. 이 지역의 특수한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는 최적의 재배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는 거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농민 교육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황 박사가 직접 강사가 되어 기본적인 농업 기술부터 고급 재배 기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진정한 상호 학습의 형태였습니다. 현지 농민들의 오랜 경험과 전통적 지혜도 충분히 존중하고 적극 활용했거든요. 마을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농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오랫동안 절망과 체념 때문에 잃어버렸던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을의 웃음소리와 희망이 돌아왔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 전체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체념에서 도전의식으로. 한 사람의 진심과 헌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황 박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성공에 취하지 않고 항상 다음을 준비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켜서 제가 없어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표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일회성 성공이나 개인적 성취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구나. 임시방편이 아니라 진정한 자립 기반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려는 거구나. 하지만 저는 그때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첫 번째 성공이 오히려 더 큰 위기의 전조라는 것을. 희망이 막 싹트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더욱 가혹하고 절망적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나 기적 같던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성공에 온 마을이 희망을 품은 지 불과 2달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연달아 몰려왔거든요. 마치 자연과 운명이 모든 힘을 다해 황 박사를 시험하고 좌절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닥친 것은 100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평년 강수량의 3%도 안 되는 참혹한 수준이었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뜨거운 태양만 연일 내리쬐었고 강수량이 평소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하 수위도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낮아졌어요. 기온도 평소보다 15도 이상 높아졌습니다. 낮 기온이 연일 55도를 넘나들었고 밤에도 4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런 살인적이고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는 어떤 식물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조차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농장 곳곳에서 비상신호가 울렸습니다. 어렵게 자라던 콩들이 하나둘 갈색으로 변하며 시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겨우 희망을 품었던 농민들의 얼굴에 다시 절망과 체념이 스며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농장에 나와서 시든 잎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물이 완전히 말라붙기 시작하자 농민들은 다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흐마드가 저에게 와서 깊은 한숨을 쉬며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처음에만 잠깐 되는 줄 알았는데. 하늘이 우리를 완전히 버렸나 봅니다. 결국 이것도 실패하는 거구나.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민족인가 봐요. 이런 절망적인 말들이 마을 곳곳에서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라더니 사람들의 낙담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절망적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전례 없는 병해충 재앙까지 터졌습니다.
이 지역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던 새로운 해충이 갑자기 나타나서 작물을 무차별적으로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현지에서는 사막 콩잎벌레라고 불렀는데 하루가 다르게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됐죠. 더 큰 문제는 기존의 모든 농약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방제법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강력하고 끈질긴 해충이었어요. 농민들은 손을 쓸 수 없어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농민은 밤새 농장을 지키며 손으로 해충을 잡으려고 했지만 완전히 역부족이었어요. 해충의 번식 속도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수십 배씩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아침에 몇 마리였던 것이 저녁에는 수백 마리가 되고 다음 날에는 수만 마리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무서운 속도로는 며칠 안에 모든 작물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어요. 인프라 붕괴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전력 공급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관계시설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도로 상황도 계속 악화되어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구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운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납기는 몇 주씩 계속 지연됐어요. 연료 공급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농기계를 돌릴 디젤 유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황 박사는 할 수 없이 모든 일을 손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트랙터 대신 삽으로, 펌프 대신 두레박으로 모든 농사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통신망도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인터넷은 하루에 몇 시간씩만 간헐적으로 작동했고 전화도 자주 끊어졌어요. 외부와의 연락이나 정보 교환이 거의 불가능해진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더 큰 타격은 외부 지원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지원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고 협력하던 현지 기관들도 하나둘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상황이 더욱 불안해지면서 외국인 활동에 대한 제약과 감시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함께 일하던 현지 직원들도 안전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술적 조언을 해주던 해외 전문가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인터넷마저 불안정해져서 외부와의 소통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자금 지원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후원 단체들이 하나둘 지원을 철회했고 정부 보조금도 끊어졌어요. 황 박사는 개인 자금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적 압박도 극에 달했어요. 황 박사는 점점 더 완전히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치열하고 절실하게 문제 해결에 매달렸습니다. 저조차도 현실적인 한계를 절감하며 포기를 권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 그에게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포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최선을 다하셨어요. 더 이상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요. 안전도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들도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황 박사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거예요. 그는 말없이 작업복을 입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하수 라인을 손수파기 시작했어요. 물이 없으면 더 깊은 곳에서 지하수를 찾으면 되고 해충이 생기면 천적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제거하면 됩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고 외부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포기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포기는 애초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위기를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더 치열하게 노력할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굴의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처음 봤어요. 황 박사는 가뭄에 더 강한 특별한 비상 품종을 긴급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실험실에서 몇 년간 개발해둔 여러 예비 품종들을 실제 농장에 시험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려고 아껴뒀던 최후의 카드들을 꺼낸 거였습니다. 해충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화학 농약 대신 생물학적 방제법을 도입한 거예요. 천적 곤충을 직접 채집해서 번식시켜 친환경적으로 해충을 제거하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연구와 실험 끝에 마침내 효과적인 천적을 찾아냈어요. 그는 정말로 혼자서 모든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농장에서 직접 삽질하고 물을 길어 나르고 밤에는 연구실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구에 매달렸어요.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24시간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습니다. 현지 농민들도 다시 깊은 의심과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생겼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연재해와 모든 시스템 붕괴까지 어떻게 해결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 당국자들의 시선도 다시 차갑고 회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처음에만 잠깐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인 프로젝트는 결국 다 이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런 냉소적인 말들이 다시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솔직히 극도로 걱정됐습니다. 전문가로서 봤을 때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고 해도 이런 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재해, 병해충, 인프라 붕괴, 정치적 불안정, 외부 지원 중단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동시에 해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강도 많이 걱정되고 안전도 걱정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국제기구에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해 볼까요? 황 박사는 잠시 깊이 생각하더니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과 함께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진짜 해결은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함께할 때만 가능해요.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하고도 강인한 정신력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을 훨씬 넘어선 인간의 의지와 신념과 사랑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황은 계속해서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절박한 느낌이 들었어요. 과연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해 가을,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위기와 절망을 뚫고 나온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황금빛 콩밭. 초록 들판 위에서 햇살을 받아 빛나는 수많은 콩들. 그 광경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몇 달 전만 해도 메마른 사막이었던 이곳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황 박사의 예측대로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가뭄 문제는 지하수 개발과 절수 농법으로 극복했어요. 병해충 문제는 천적 곤충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로 해결했습니다. 인프라 문제는 현지 주민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가며 해결했고요. 첫 본격적인 수확을 하던 날의 감동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농민들이 직접 기른 콩을 두 손 가득 쥐고 울었어요. 우리가 해냈다, 정말 해냈다고 하면서. 그 눈물은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수확량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헥타르당 3톤이 넘는 수확량을 기록했어요. 이는 이 지역 평균 수확량의 3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전문가인 저도 믿기 어려운 결과였어요. 한 어머니가 제게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이제 매일 콩을 먹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황 박사님이 우리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히 농작물 재배에 성공한 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구한 거였거든요.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콩을 꾸준히 먹은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성장 곡선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면역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이런 빠른 회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경제적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이제 콩을 팔아서 학교를 짓겠다는 마을들이 생겨났어요. 여유가 생기니까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몇몇 마을에서는 병원을 짓자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생산량 증가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30배나 증가한 거예요. 이 숫자만 봐도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 수 있죠. 한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이렇게 단기간에 향상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34개 주 중 무려 30개 주에서 콩 재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기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전문가로서 20년간 일해오면서 이런 감동적인 성공 사례는 처음 봤거든요. 이 사람은 농부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과학자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파한 게 아니라 희망과 생명을 심은 거였어요. 국제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언론사들이 이 프로젝트를 보도했어요. 한국인 농업 박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가 이 성공 사례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 박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개인의 성과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없어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둬도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황 박사는 그 자리에서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일입니다. 저는 그냥 씨앗을 가져온 것뿐이에요. 키우고 돌보고 수확한 건 모두 여러분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기적이 한 한국인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덕분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과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 그 후 1년이 지나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황 박사의 콩 모델이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스리랑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리랑카는 당시 심각한 경제 위기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황 박사의 성공 사례를 듣고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해 온 거였습니다. 그곳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3개월 만에 기존 대비 20배 증가한 수확량을 기록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황 박사의 기술과 품종을 도입한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농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에서는 태풍 피해로 농작물을 잃은 농민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빠른 생장과 강한 내재성을 가진 황 박사의 콩 품종이 재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불과 2달 만에 농가 소득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영양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특히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미치는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영양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어요. 황 박사는 이런 확산 과정에서도 자신만의 철학을 고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기후, 토양, 문화적 특성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었습니다.
2030년까지의 목표도 발표됐습니다. 연간 3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30만 톤이면 약 300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저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황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꿈은 정말 단순해요. 세상에 굶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 작은 콩이 그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성취나 명예,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순수한 동기를 가진 과학자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의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실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황 박사의 이야기와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거죠. 한국은 우리를 도와준 나라예요. 배고플 때 콩을 가져다 준 나라예요. 황동훈 박사님이 계신 나라예요. 우리도 커서 한국처럼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단순히 멀리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어려울 때 도움을 준 고마운 나라로 기억되고 있는 거죠. 현지 정부의 태도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황 박사를 국가 공로자로 인정하고 특별 시민권까지 부여했어요. 외국인에게 이런 대우를 해준 것은 아프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황 박사의 프로젝트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뒀습니다. 한 한국인의 진심이 한 나라를 바꾼 이야기. 황 박사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곳에 계실 건가요? 이제 충분히 성과를 거두셨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가족들도 그리워하시지 않나요? 황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더 있어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곳이 이제 제 또 다른 고향 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제 가족 같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구나. 한국인이지만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살고 있구나. 국적을 떠나서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구나. 황 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줬잖아요. 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갚고 더 나아가 더 많이 베풀어야 할 때예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정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나라구나. 어려웠던 과거를 잊지 않고 받은 도움을 갚으려는 나라구나.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 희망을 나누는 나라가 되었구나. 작은 나라에서 온 정말 큰 사람. 그의 이름은 황동훈 박사.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고마워요, 한국, 고마워요, 황동훈 박사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커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한국처럼 사랑이 많은 나라가 될게요. 이런 노래가 아프간 전역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황 박사는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보람과 행복의 눈물을.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심은 한 한국인의 진정한 기록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절망의 땅에서 혼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황동훈 박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소중한 도움을 이제는 우리가 온 세상에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한때 작고 가난했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희망과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고.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과학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첨단 기술과 따뜻한 진심이 만나면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의 작은 콩은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미래를 주면서 한 알의 작은 씨앗이 온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황동훈 박사의 콩은 42개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80만 톤에 달하고 800만 명이 이 콩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매년 3만 명의 어린이가 이 콩 덕분에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큰 나라의 물리적 힘이 아니라 작지만 뜨거운 진심의 힘. 많은 돈의 경제적 힘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의 영적인 힘.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 어려웠던 과거를 잊지 않고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베푸는 감사한 나라.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다. 기술도 훌륭하지만 마음은 더 훌륭한 나라다. 작지만 정말 큰 나라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 세계에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동훈 박사와 같은 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